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지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선출직들은 재산 신고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와 관련돼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이고요.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본인이 어렵겠습니다.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하시는데 10억 정도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 찌라는 거고요. 10억 자산도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못 찌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다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몰랐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판결해 주신 적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아무튼 저희 뭐 불찰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시작부터 1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에 사과했습니다.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 대상인 자녀 해외 계좌도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에 근무한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부터 4년간 소득이 3억 원이 넘었는데 모두 빠뜨린 겁니다. 월급이 뉴욕에서 생활할 때 부족해가지고 거기 재산이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인식을 못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해외 연주자인 장녀의 국내 계좌 예금 잔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매년 약 $10,000, 우리 돈 1,300만 원가량이 꾸준히 송금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라 증여로 볼 수 없다면서도 자녀의 국내 예금은 아내가 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뭐 생활비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세 대상이라면 부과가 된다면 뭐 저희들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이딴 재산 신고 누락 지적에 여당 청문위원으로부터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뭐 법 위반이 있다면 대단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재산을 일부러 숨길 이유가 없다며 단지 실수라고 거듭 소명했습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재산이나 자녀 문제보다 자질 검증이 우선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먼저 확인하고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뭔 죄입니까?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요. 좀 그런 식으로 질의가 됐으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하루 더 청문회를 진행한 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12살 어린이를 3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1심 선고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 유흥업소 근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피고인을
1심 선고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감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같은 성범죄 감형 판결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후보자가 시대 역행하면서 감형을 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엠번방 사태로 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4년을 감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후보자가 감형 이유로 내세웠던 근거들은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만 16살 피해 아동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배포하도록 협박한 피고인도 피해 아동이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오히려 가중 사유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감형 사유로 삼은 거예요.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아동 청소년한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전가를 시킨 거죠.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법원이 좀 성인지 감수성에 더 배려를 하는 좀 그런 재판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는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사유로 기재한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일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야당은 또 이 후보자가 법원 내부 평가와 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온 점을 지적했는데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과 코드 인사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손한혜입니다.